한국 수력 원자원과 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이것도 이게 지난 일이죠. 예, 네. 우리 이게 진짜 어거지인 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 시끄럽다가 결국 그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오바인 게 밝혀지면서 지금 원전주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면 주가 떨어지고 좋은 일이면 주가 오르잖아요. 네. 처음에 이게 뭐 노예 계약이다 뭐다 했다가 하루 주가 쫙 빠졌다가 네. 하루 뒤에 팩트 체크가 되면서 주가가 다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이건 정상적인 합의다. 그리고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이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못한 거면 네, 이재명 정부의 지금 장관이 이거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라고 하지 네. 이거 잘한 거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나선 것에서부터 게임이 끝났고 사실 이 체코 원전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최종 도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때 자기들이 도장 찍었다고 광을 엄청 팔았어요. 네.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음. 그러다가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보이냐고 꼬투리 잡으려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한미 협력이고 미국과의 어떤 원전 협상을 하려면 꼭 필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로열티 1조 지불하는 것 중에 9천억은 물품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로열티가 통상적인 관행보다 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적대요. 우리가 지급하기로 할 로열티가. 보통은 7%인데 우리는 한 1.5%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팩트 체크가 되면서 약간 한 언론의 호들갑으로 거의 이제 해프닝이 종결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게 기사거리가 아닌데 이걸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전 정부를 까는 것 같다. 그 지금 현 정부에서 까는 것도 아니고 선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은 문제 없다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조금 부안해동하고 있고. 요거 그러면 다룰 필요가 없네. 아니, 우리 환경과 우리 이동학 아니죠. 총은 이거 어떻게 다뤄야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 이거는 조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유럽 시장을 가는 교두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체코 이외에 다른 EU 국가는 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 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시장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중남미라든가 이런 데 진출할 때 50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뭐 자원 채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10년, 20년, 길어야 20년 이렇게 하는데 이건 50년을 계약했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게 이것도 반박 기사가 다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이 원천 기술 그 저작권을 가지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네. 지금 원전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안 돼.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게 우리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컨소시엄 형태를 맺어서 네. 우리랑 같이 해먹자는 계약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 한국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회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보면 어디 입찰 들어갈 때도 아파트도 보면 레미안 아이파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만들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계속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이 안 되면 열받아도 얘네가 오리지널리티는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얘네가 딴지 걸면 네.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원천 기술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노래도 저작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당한 비용 줄 테니까 너네는 어차피 못 짓고 근데 기술은 너네 거고 그럼 50년 동안 우리랑 좀 이런 이 원전 한 기당 1조치 우리가 로열티 주고 9천억 물품 사줄 테니까 컨소시엄 맺자. 그래서 한미 협상에서도 미국도 이제 원전을 추가로 막 짓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깔렸다라고 산업부 장관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년 동안 모태가 아니라 50년 동안 미국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합의해서 한미 합작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좋은 이유는 네. 그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되게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보면 2021년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뭐 관련된 뭐 비용을 물어라라는 차원에서의 소송이 있었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면서 이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 물론
과한 로열티를 지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라는 그 비용까지 추산을 해보면 그걸 이렇게 숫자로 구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이것은 무리한 어떤 로열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UAE 그 바라카 원전 수주할 때도 로열티의 비율을 보면은 사실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구매하게 되는 물품의 어떤 비율을 따져보면 6,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됩니다. 로열티로 따졌었을 때. 그런 어떤 숫자들을 비교하고 여건들을 봤었을 때는 결코 뭔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1조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1조 5천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1조 5천억만 주면 그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했느냐? 탈원전 한답시고 좀 헛짓거리 했었던 거거든요. 예.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원전 기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이런 기술 배제하고 1조까지 매물 나왔는데 우리 탈원전 할 거니까 이런 관심 없어라고 그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면은 네. 지금 이 로열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때 이동학 최고 같은 환경 카르텔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 1조 5천억짜리 헐값 매물을 안 샀다가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냐. 아니, 그 아까 산자부 이거 이렇게 공격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임명해서 김정관 장관이 그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계약 자체가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피해나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은 정확하니까 그걸 잘 평가해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무너지길 또 기다리고 있네. 실시간 1,100명이 또 넘었어요. 야. 거의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요거 하나만 더. 어쨌든 이건 조사. 반박할 게 있어요? 조사는 해야 되고 조사는 해야 된다. 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용해, 이 환경 왜 카르텔아. 거짓말로 브리핑을 했는지. 탈원전 카르텔 같은 일이라고. 그다음에 SMR 기술은 아직 에어컨 개발도 틀기만 안 해봐, 된 아주 거거든요. 그냥. 개발도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지금 50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다 조사는 전 필요하다. 아무튼 에어컨 자, 틀기만 보세요. 해봐. 지금 SMR 원천 기술 얘기하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데 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형 모듈 예산 원전 다 깎았어. 예산 90% 90% 깎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사해 지금? 보자. 조사해 보자. 아니 소형 누가 나 모듈 얘기 안 원전- 듣게 소형 하더라. 모듈 322억 원. 그러니까 총 예산의 90%를 자른 게 민주당이었어서 그 할 말 에어컨 없다. 저 사람 방향으로 좀 틀지 마세요. 저 환경 카르텔 방향으로 에어컨도 세면 안 돼. 아, 에어컨 사랑합니다. 붙여 붙이고 그래야지. 우리 이동혁 위원님이 지금 약간 좀 상황이 조금 언짢으신데 아니,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제 저희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업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선 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분을 영입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맞죠. 그래서 그 김지희 연구원이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지만 제가 그분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원자력 이슈가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봐요. 어. 그 이제 박사님인 거잖아요. 네네. 원자력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우스워진 게 자기들이 막 이거 건수 잡았다고 막 공격을 했는데. 자기네 장관이 그거 아닌데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스워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난리치기 전에 네. 이런 건 전문 이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도 그 김정관 장관 같은 분들은 전문가예요. 두산 출신이니까 네네. 전화 한 통해서 좀 물어봐라. 어. 물어보고 이거 진짜 우리가 윤 정부 공격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멀쩡한 계약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이 망신은 안 당할 텐데 그냥 냅다 무슨 파블로프의 개 그거 있잖아요 실험 네. 툭 건드리면 침 질질 종소리 들리면 침 질질 흘리는 것처럼 이거 윤석열 정부 깔 수 있네 하고 막 왈왈왈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네 장관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이슈는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좀 생활화하자. 저 균형을 좀 맞춰보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공감대 확실한 정보가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 맞아요. 정확하게 공감대가 서고 아니면 원전은 정확하게 안전하다라는 보편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게 그 취약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렇게 큰 계약을 하니까 이런 논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건 좀 언급하고 싶네요. 근데 저는 아직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잘못 문제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 조사를 하고 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좀 보자.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다면 이동학 최고의 목소리를 처벌을 전달해 해야 되는 주는 것이고. 마이크의 전기도 네. 원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들 다 마이크 뺏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되죠. 야. 아니 저는 원전 반대론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텀블러. 예. 예. 저는 에너지를 믹스하자라고 하는 생각 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원전을 다 없애버리고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방향으로만 가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1조 5천억에 샀으면 문재인 정부 때 그 한 번도 있고 3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 왜 안 샀는지 진상. 우리나라 탈원전한다고 못 샀어요. 어. 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원전 수출하고 수주하고 난리 났었던 거야. 특검해야 돼 특검 이거. 이거 특검거리예요? 지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때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 강남 아파트를 그때 샀어야지. 그걸 왜 안 사?라고 얘기하는 삼촌하고 고모들 같은 좋은데. 느낌입니다. 예. 지난주 조사된 주초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외에 이번 주 조사 주 초반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예. 광복절 사면 여파와 세제 논란 등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듯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미국 일본 순방에 또 나서기 시작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고했던 결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던 게 사면 효과 아직 반영 다 안 됐다. 아, 그래요? 계속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갤럽, MBS 같은 전화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리얼미터 같은 ARS에서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50%도 무너졌어요. 14일자 일간 48%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2주 사이에 ARS에서는 12.2% 떨어졌고 네. 전화 면접에서는 8%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현 지지율보다 음. 추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80% 초중반 지지율을 1, 2년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최고점이 60%대였는데 이제 거의 5도 다 까먹고 좀 있으면 앞자리 4로 바뀌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근데 속도가 빠르면 뭘 잘못했지 하고 고쳐야 되는데 네. 조국 윤미향 사면은 못 고쳐요. 네.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국 투어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무슨 그 막 또 이번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고 지지율 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하니까 n분의 1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막 부부부 열받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된장찌개 사진으로 또 히트 치고 막 네. 윤미향 씨도 막 자기 자동차 뒷좌석에 소녀상 싣고 다니는 아주 기괴한 풍경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좀 이상, 이게 일반 정서에 안 맞잖아요. 네.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 할수록 네. 뭐 거의 가투소급의 활동량인데 그렇죠. 전성기 네.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면 리스크는 계속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제 관련해서도 노란봉투법 관련된 우려나 뭐 주식시장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냅두면 되는데 계속 대통령실에서 낮춘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떨어진 이유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가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더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5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떨어진 것도 사실 뭐 괜찮은 지지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하락세가 이제 좀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가 있는데 뭔가를 뭐 반등할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반등할 거리라기보다는 네.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게 이제 기조입니다. 묵묵하게 해야 될 그렇죠. 일을 한다. 올해 연말까지 일단 개혁 네. 또 완비한다.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음. 요거까지 이제 완비를 한다. 왜냐하면 표를 받았던 기본적 전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못 할 거라면 도대체 왜 집권을 했냐. 그리고 집권해가지고 야당들이 어떤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 깎아내가지고 개혁도 아닌 개혁을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뭐냐. 그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묵묵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찌됐건 사면 여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법 개정 뭐 그 과정에서 뭐 50억에 10억 지금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묵묵하게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걱정은 있죠. 네. 대통령의 신임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어쨌든 50%대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절반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실제로 그 개혁 동력을 얻기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것도 이제 늘 염두를 하면서 두 분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국정 운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같이 손잡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국민 임명식부터 시작해서 노봉법, 사면복권 이렇게 뭐 하향세 추세는 확실하고 네. 반등할 수 있는 호재가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 성향들의 유권자들이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보수층 응답이 좀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향 추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같이 끝나는 순간 조금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답보 내지는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